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이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볼 텐데요. 오늘 좀 핫 이슈가 될 두 종목이고요. 이 부분이 소송 불확실성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의견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볼 사항이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대한항공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소송 이슈 이런 부분이 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쭉 읽어드리면요. 우선 KCGI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처벌된 상황이잖아요. 경영권 분쟁 이슈에 있는데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원이 한진칼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법원이 판결 결정을 내렸나?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요. 사업상 중요한 자본 제휴와 그리고 긴급한 자금 조달, 워낙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필요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신주 발행이 진행되더라도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에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신주 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시아나 항공 인수 그리고 통합항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법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그러니까 항공을 인수하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려운 그런 한 차례 이런 부분은 고비를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이슈를 다룬 리포트였습니다.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렵죠. 아직까지도 국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 이런 부분으로 또 매출이 비중이 있는데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통합을 하거나 이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 돌파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물에서 찾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선은 그거에 비해서는 14% 낮지만 우리가 여전히 신경을 써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60% 거의 뭐 70% 가까운 부분이 화물 사업 매출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객수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출국자 수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의 OPM이라서 영업이익률 같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최근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그런 상황 속에서 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시점에서는 주가 급등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또 시각을 전하고 있어서 증권사의 리포트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물론 이게 통합항공사가 출범이 되면요 프리미엄 이런 부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규모 신주 발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권리 락이나 희석 효과 그리고 오버행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 급등은 사실상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유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매수 유지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했고 목표 주가도 23,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크게 투자 포인트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미래에셋대우인데요. 또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 다자보험 안방보험과 싸웠어요. 그런데 현지 1심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안방보험이 갖고 있는 미국 내 15개 호텔을 계약을 했었는데 인수 계약을 미래에셋 금융그룹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보험이 열받으니까 재판을 건 거고 여기에서 1심 재판에서 이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타당했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우선 뭐 7천억 원 인수계약금 7천억 원인데 미래에셋 대우에서 약 5천억 원 정도죠. 반환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거를 이제 반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약 5천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승소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 3심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권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미래에셋 금융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원보험 같은 게 있어요. 부동산도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계약 부실 이런 부분, 인수계약 파기에 대해서 합리성이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 판결 내용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어서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완화가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그럼 시장 불확실성이 소송 완화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만나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지배주주 순이익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0 하나씩 더 붙이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7,55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이익이 이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7,551억 원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그런 수치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또 긍정적인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또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가치 상승 등으로 그 영향은 소폭이나마 희석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ELS 조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국내 증권업계 미래에셋 대우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간 세전이익 1조 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시죠. 결국 소송 불확실성 플러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12,000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송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고 있는 미래에셋 대우와 그리고 대한항공 이슈까지 투자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